제가 좋아하는 짧은 뉴스로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 이게 핫하거든요. 자, MLB 이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입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해외 스포츠를 좋아해서 요즘에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메이저리그 미국 프로야구가 팬들이 늙고 자리도 비고 저물어 간다. 팬 평균 나이가 57세. 이거 나이 좀 있는 분들이나 보고 관중도 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뭐 7,500만 가까이 갔던 게 지금 6천만 명대로 줄었으니까 메이저리그 인기가 굉장히 내려간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평균 관중 수가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다가 덜커덩 했죠. 2018년에 덜커덩 하면서 뭐 시청률도 안 좋아지고 관중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야구에서 미국의 최고 스타는 트라우시라는 선수예요. 미국 야구의 초슈퍼스타인데 미국 사람들도 트라우스를 들어봤다는 사람이 43%밖에 안 돼요. 반면에 NBA의 현재 최고 스타는 뭐 르브론 제임스라고 볼 수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를 들어본 미국인은 91%. 야구의 최고는 43%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르는 거죠. 또 이게 NFL, 미식축구의 톰 브래디는 88%가 아는데, 한마디로 농구하고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굉장히 다 아는 반면에 메이저리그는 절반도 모른다. 톰 브래디,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4분의 1 이상이 저녁에 중계가 되는데, 르브론이 경기를 하면은 4분의 1 이상이 중계가 되는데, 야구는 저녁 중계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인기가 없다. 이런 뉴스가 작년에부터 많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인기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기가 없으면은 거기에 참여한 플레이어들, 선수들의 몸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최근에 FA 시즌이거든요. 야구도 FA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도 FA 시즌이죠. 요즘에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몸값입니다. 자, 어떻게 됐냐? 이 게리 콜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번에 뭐 FA에 나온 선수인데 이름은 알 필요 없고, 9년간 얼마짜리 계약이 터졌냐면 3,869억 원. 한 선수입니다. 한 선수. 팀이 아니라 한 명한테 9년에 연봉 계약을 맺었는데, 투수입니다. 3,869억 원을 맺었어요. 한 400X억 준다는 거죠. 1년에. 한 450억짜리 1년당 계약을 9년을 맺었어. 투수인데 29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30이겠죠. 이거 만일 테니까. 그럼 뭐 30에서 39살인가? 뭐 이 정도 되는 시즌을 연평균 400 몇십억에 거의 4천억짜리 계약이 나왔어요. 미쳤는데, 아니 저렇게 인기가 떨어지는데, 자, 저런 큰 계약이 나오니까 그 유명한 사람 있죠. 보라스. 이 중간에 껴있는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가 아주 기염을 토했죠. 12월 14일 내용입니다. 머니볼. 한마디로 저렴한 애들을 많이 모아서 성적을 올리는 머니볼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예전에 영화도 하나 있었죠. 우리 브래드 피트 형이 나오는 머니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실제로 오클랜드가 있었던 그 저렴한 선수들을 잘 모아서, 이게 가성비입니다. 소위 머니볼이라 그러면 어렵고 가성비의 시대를 열은 적이 있었는데, 이 에이전트가 기염을 토했어요. 뭐라고 기염을 토했냐면은, 가성비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 그 구단은 성공할지 몰라도 가성비의 시대가 되면은 팬들이 야구장을 멀리한다, 이런 뭐 믿거나 말거나 소리를 했습니다. 팬들이 야구장을 멀리하기 때문에 니들 관람객 주는 거 봐봐, 니들 망해가지. 그거는 니들이 돈을 안 쓰는 거야. 팬들한테 화끈하게 어필을 하려면은 스타한테 돈을 써야지. 그래서 가성비의 시대는 끝났다. 한마디로 보따리를 풀고 돈을 뱉으세요라는 말을 과감하게 해주셨는데,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야구가 저렇게 관중이 감소했는데 2018년 작년 수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관중이 쭉 감소했잖아요. 16년 연속 수입 신기록. 게다가 수입이 증가하는 정도가 얼마나 커졌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2012, 13, 14입니다. 그 보시면은 그 전에는 2005년부터 한 2012년까지는 사실 뭐 별로 증가한 게 없어요.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점프를 했어요. 그게 2013, 2014년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메이저리그만 그러냐? 그때 제가 가장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상품, NBA는 더 미쳤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약과입니다. 약과. 저거는 지금 관중이 줄고 그나마 2013, 14년 이후로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에서 한 단계 점프한 건데, NBA는 미쳤어요. NBA는 지금 연봉 500억 이상이 현재까지 5명인데 이건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축구에서는 뭐 메시 한 명뿐인데 연봉 500억 이상이 5명이라 그러고, 자, 평균 연봉이 얘는 지금 700만 달러라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평균 연봉이 80억이에요. 1등 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평균 연봉이 80억이 됐습니다. 와. 야, 농구하십시오. 야, 농구를 해야 됩니다. 키를 키워서 가능하다. 여러분도 한 2m 10 정도까지 키우신 다음에 농구를 하십시오. 농구를 해서 NBA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전자만 날라도 뭐 대충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쳤어요. 얼마나 미쳤냐? 농구의 슈퍼스타들 잠깐 보여드리면은, 뭐 커리 요즘 유명하죠. 매운맛 커리, 뭐 당연히 연봉 500억 탑분이 넘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웨스트브로가 갔을지 당연히 500억 넣었습니다. 500억 넣는 사람이 5명이라 그랬죠. 물론 이러다 보니까 잠깐 재미로 보시면은 엄청난
그 악성 계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악성 계약이 나오냐? 저렇게 연봉 500억씩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4년 동안 연봉 500억 받기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요. 자, 이 선수입니다. 유명한 선수예요. 존 월이라고. 4년 계약, 연봉 500억, 그러니까 2천억이죠. 거의 2천억짜리 계약을 맺은 다음에 다쳤어요. 다쳐갖고 지금 대학 갔어요. 야, 연봉 500억짜리 그 스튜던트라고 요즘에 그 해외에서 욕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최대 15개월인데 거의 2년은 일단 날라갔고요. 잘하면은 3년 차도 날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일단 2년이니까 1000억 날라갔죠. 3년 차까지 가면 1500억 정도를 이 대학 다니면서 이 버시 학자금 그 대출 영원히 안 갚아도 되는 대출을 받은 아주 전설적인 NBA 뭐 역대 최악의 계약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뜨고 있죠. 역대 최악. 1900억이 저 계약 한 방으로 날라갔습니다. 와, 엄청나다. 진짜 대단한데 잠깐 재미로 보면 우리나라 야구 KBO 열심히 하고 계시죠. 등록 선수 600명 정도라고 봅시다. 평균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야구 선수 할만하죠. 600, 1억 5천. 총 연봉이 900억 정도 되는 거죠. 농구 선수 2명보다 작습니다. NBA 농구 선수 2명보다 작죠. 전체 연봉이. 물론 사이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특히 NBA 같은 경우는 왜 미쳤냐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NBA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메이저리그보다 커진 게 그렇게 옛날부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이야 봐야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년? 2011년만 해도 NBA보다 메이저리그가 높았어요. 근데 불과 10년 새에 역전이 됐어요. 2011년만 해도 NBA 상위 10명 평균 연봉이 200억이었고 메이저리그 280억이었으니까 야구가 더 높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뒤집힌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NBA 구단 가치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는 야구단이었잖아요. 보시면 2009년에서 2015년, 14년까지는 별 뭐 조금 오르긴 했죠. 여기 300 하다가 한 600 가니까 뭐 그래도 많이 오른 거죠. 60% 정도가 오르긴 올랐는데 여기서 미칩니다. 여기서 갑자기 1100으로 뛰었어. 360 하던 게 뭐 400, 500, 530 하다가 1100으로 뛰어. 똑같죠? 2013년, 14년을 기점으로 야구도 여기 기점으로 수익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NBA도 여기 기점으로 미친듯이 점프해요. 그 다음에는 뭐 펑펑펑펑 뛰어서 지금은 1868로 돼 있으니까 이게 300 하던 게 불과 10년 사이에 5배가 됐어요. 가치가. 뻥뻥뻥뻥뻥뻥 뛰어서 올라가. 저렇게 NBA 선수들 몸값이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벌어졌을까? 다 아시죠, 이건?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알잖아요. 요 2013년, 2014년 사이에 왜 얘네들의 그 몸값이 이렇게 뛰었을까? 왜 얘네들의 중개 가격이 그렇게 뛰었겠니? 당연하죠. 이건 되게 간단한 얘기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로 향해 문이 열렸죠. 양쪽 하나가 있었다고? 여기 무슨 양쪽 하나가 야구장에 나 농구장에 들어오긴 좀 그렇잖아. 물론 양쪽 하나도 있었죠. 그건 그 명확한 그 날카로운 분석이시긴 한데 양쪽 하나가 있었긴 했는데 그게 야구장에 또 들어오긴 좀 그랬던 것 같고 요 사이에 당연히 글로벌 OTT가 열리고 인터넷의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를 향한 창이 열렸죠. 물론 뭐 양쪽 하나도 있었지만. 자,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가 뭐 야구를 방영했다 뭐 그게 아니라 이런 데들이 등장을 했죠. 예를 들면 여기 넷플릭스의 구독자 숫자입니다. 2013, 2014부터 파란색이 엄청 커지죠. 얘들이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얘네들도 저런 컨텐츠를 가져오고 싶겠죠. 그죠? 컨텐츠 전쟁이죠. 지난번 컨텐츠 버블처럼 이 시대를 기점으로 글로벌로 문이 열리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시청하는 시간이 급격히 올라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를 가져온 거고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유튜브 봅시다. 유튜브에 올리는 시간이에요. 업로드 타임인데 2012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OTT 시장이 폭발한 걸 볼 수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거기를 기점으로 프리미어리그도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나라 프로야구예요. 쭉 늘다가 애매하죠? 왜 애매한다고 얘기하냐면은 저게 절대 숫자만 보면은 뭐 800만 명, 올해는 더 줄었을 거예요. 좀 줄을 가능성이 있는데 800만 명이 깨지는 게 그래도 뭐 조금 증가한 거로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은 문제는 저 관중 수가 2014년에서 15년을 넘어가면서 총 경기 수를 늘렸어요. 우리나라 KBO,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경기 수가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냐면 144경기를 늘렸어요. 그러면서 경기당 관중 수가 2012년에 13,000명으로 최고를 찍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11,000이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2009년 10년 전하고 관중 수가 변함이 없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갔죠.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사실은. 물론 뭐 이게 영원히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은 증가한 게 없어요. 이제 빽 하고 있는 건데 많은 분석이 나옵니다. 뭐 K리그 관중 수 급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 뭐 너무 경기 수가 늘어나고 팀이 뭐 10개가 되고 이러니까 플레이어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보네드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뭐 저질 야구 때문이냐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수준이 높았다고라고
날카로운 분석이신데?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뭐 굳이 그것 때문 아닐 것 같기도 해요. 뭐 언제부터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일침을 날려주셨죠. 언제부터 그랬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 때문은 아니다. 뭐 그것 때문은 아닐 수도 있죠. 하여튼 어떤 흥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굉장히 낮아요. 야구도 뭐 0.88%, 배구와 뭐 비스무리할 정도인데 물론 시청률에는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TV로만 봤지만은 요즘에는 모바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모바일이 38%, PC도 보고 이게 굉장히 분산이 돼 있어서 이 시청률로만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계속 내려갈 테니까 뭐 다른 어떤 채널로 OTT나 이런 걸로 보는 게 늘어날수록 아니면 다른 채널로 보는 게 늘어날수록 시청률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걸로만 말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프로 뭐 야구든 배구든 농구든 프로 운동선수들의 몸값이 떨어지고 있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뭐 메이저리그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 뭐 KBO도 그렇고 그런 평균 관중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쭉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몸값도 떨어지고 있냐면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수혜를 받죠. 우리나라도. 커지잖아요. 광고 시장이. OTT 시장, 뭐 우리나라 넷플릭스 들어오고, 뭐 티빙, 뭐 옥수수, 뭐 이런 거 좀 들어오고, 뭐 유튜브도 있고, 다 들어오면서 역시 프로야구라는 컨텐츠를 갖고 오고 싶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붙이는 광고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여러 개의 컨텐츠 가격들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몸값이 좋아요. 좀 쭉쭉 올라가잖아요. 연봉 막 10억, 20억씩 받어요. 쭉쭉 올라가시는데, 자, 문제는 여기는 좋은데, 성장하는 OTT 시장으로 보면은 좋은데, 우리 안에서만 경쟁을 하면은 우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OTT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야, 좋아. 이거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경쟁이 전 세계적인 리그 뭐 NFL이라든지 뭐 메이저리그 뭐 EPL, NFL, NBA하고 싸움을 붙을 날이 사실은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싸우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게 이제 올라가고 기업들이 돈도 많이 쓰고 광고비도 올라가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경향이 세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대 남자 시청자의 프로농구 생중계 시청률이 NBA가 우리나라 프로농구보다 높습니다. 이제 아마 EPL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 프로축구 보는 사람들보다 시청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보는 사람보다 메이저리그 보는 사람이 높아질 가능성이 누가 봐도 좀 높지 않을까? 이미 높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는 OTT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저거의 수혜를 받아서 우리 프로 스포츠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글로벌하고 싸움이 붙는 순간에는 이게 반대 영향을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현재까지는 이게 강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신문 기사입니다. 2018년부터 있던 기사인데 요즘도 국내 농구보다 야 이거 너무 극단적이에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저는 국내 농구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농구 프로농구 열심히 봐주세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NBA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장이 되니까 KBL 우리나라 농구를 본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말들이 모든 스포츠에도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대책이 있을까? 그 대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커머스가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커머스 시장도 글로벌에서 들어온 애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까? 뭘로 싸울까? 자,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쟤네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 보시고요.